누가 진정한 보스가 될 것인가? 배틀 오브 스탁 시즌 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스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오늘 역시도 우리 시장 정말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굉장히 강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준 우리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시가총액 3,000조 원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 상승은 반도체 업종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주면서 우리 시장 따뜻한 훈풍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쪽을 봤을 때도 나스닥과 S&P 500 역시도 반등 흐름을 보였고요. AI 쪽 역시도 반등세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미국의 CPI, 물가 지표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변수에도 대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장일 것 같습니다. 보스원에서는 매주 5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수익률을 인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배틀을 통해서 진짜 내 계좌를 책임져줄 보스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라운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너인 수급적 시점으로 이어갑니다. 글로벌 시장의 큰 물줄기 함께 50분 동안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이시우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호흡을 맞추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물론 이제 추석 전에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항상 수급으로 모든 걸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슈 파트너입니다. 수급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온 종목,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하고 소개해드리는 이런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오늘 국내 시장이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트너님과 이 얘기를 꼭 나눠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중, 종가 기준으로 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시가총액 3,000조 원 돌파 공식 확인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파트너님께서는? 뭐 다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추석 전 방송에서 분명히 코스피는 3,700포인트가 저항대다. 거기를 돌파하면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부딪히고 급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히 이제 3,600포인트를 넘어서서 3,700포인트까지 한 발자국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3,700을 돌파해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갈 거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과도한 상승 이후에는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3,000조 원의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550조, SK하이닉스 300조 원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두 종목이 800조 원, 1,000조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시총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은 시장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AI 중심, 반도체 중심의 과도한 상승 랠리로 인해서 단기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위치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세보다는 이제 매도 우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시장에 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매수세만 유입이 됐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였거든요. 또한 오늘 거래량이 앞서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보다는 작았다라는 거는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올 경우에는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안정화가 될 수 있겠지만 환율이 실질적으로 좀 빠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시장 하락에는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 파트너님께서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AI와 로봇이 다시금 좀 불붙은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버블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지만 버블이냐 기회냐 이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AI 쪽이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앞으로 산업이 역시나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 뿐이지 뭐 이게 단기 버블이라서 AI 쪽 이쪽은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로봇주들이 선방을 이어갔고 상승세에 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주들은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정 때 다 같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주 그중에서도 좀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적었다. 다음 로봇 상승 랠리에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AI를 이제 필수적으로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도 이런 AI가 필요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 이런 걸 갖다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반도체가 지금까지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그리고 전력 관련주 이런 섹터로도 좀 움직임이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 일단은 뭐 우리가 테마가 아니라 살짝 기본기로 좀 깔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2차 전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용히 살살 이제 반등하는 그렇죠. 모습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동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그 이상 났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만큼 또 시장은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긴 기간 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다는 건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점에 물렸던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정말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수익 구간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챙기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 또 방산주도 오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연초부터 계속해서 좀 끌고 왔는데 네네. 이제는 좀 지친 눈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방산주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가 너무 이제 독불장군 형식으로 미국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적처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방국인 뭐 유엔이라든가 뭐 EU라든가 그다음에 뭐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제 적대시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더 이상 미국을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방위비 지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상황이고 K 방산 역시 마찬가지로 수출도 아직도 호조세에 있습니다. 다만 워낙 이제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좀 조정 기간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 기간 조정 이후에는 오히려 재차 상승하게 되면 한 번 더 이제 K 방산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상승으로 확실히 전환된 다음에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깔끔하게 계속해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섹터 순환인지 좀 이제 눈치 보기 매매여서 너무 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는지 이런 부분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시장이 대세 네. 상승장 과거에 뭐 2017년도 그랬고 2020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세 상승장에도 그랬거든요. 뭐였냐면 제일 처음에 아무래도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주들이 마냥 가냐? 그건 아닙니다. 항상 상승 이후에는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손바뀜, 이제 종목들, 테마주들이 주도주가 변경이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왜냐면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 많은 세력이든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미 비싸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싸진 종목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저점에 이 종목 괜찮네라고 하면서 그쪽 테마로다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3,70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면은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오고 다시 재차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조만간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이미 이전에 추석 연휴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시장을 보시면서 이시우 파트너가 가지고 왔던 종목들 그리고 이시우 파트너가 읽어냈던 섹터들 나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N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보시면 지글지글 QR 박스가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시장 읽어주시고 계시니까요. 혼자서 시장을 보기가 어렵다. 지금 3,700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때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잘 되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하기 전에 앞서서 룰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보스1은 결과로 승부합니다. 모든 참가자 단 5명, 수익률로 진짜 보스를 가립니다. 각 전문가들은 2종에서 5종까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모든 신규 종목은 방송 당일 종가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정해두면 도달 시 자동 익절, 손절가는 직접 정하거나 미설정 시 마이너스 15%에서 자동 손절됩니다. 단 한 번 와일드카드가 있습니다. 익절과 손절을 피하고 싶은 단 하나의 종목 끝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월간 수익왕, 그리고 12월 26일 단 한 명의 시즌1 최종 수익왕이 결정됩니다. 말이 아닌 수익으로 증명하라. 이곳은 진짜들의 무대, 보스1.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5명의 포트폴리오 전부 공개를 하고요. 등수까지도 남김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파트너들의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주태영 파트너 보겠습니다. 방산부터 반도체, 2차 전지까지 담은 포트입니다. AI 반도체 강세에 올라타겠다는 전략 세워주셨죠. 하지만 1일 천하였을까요? 5위에서 단숨에 2위로 어제는 치고 올라오셨었는데 현재는 4위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누적 수익률 5.23%, 현재 4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세 종목, 나머지는 2차 전지와 로봇으로 채워 넣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1%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선방하면서 상승률 지켜줬습니다. 바이오 편입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고요. 누적 수익률은 7.46%입니다. 현재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목표가를 더 올리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신 종목은 오늘 조금 더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힘스, 조선에너지 업종 약세 흐름 가지고 갔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도 핀테크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약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7.76%, 현재 5위 꼴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퀄리터스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역시도 상승률 보여줬고요. 11.39% 상승 흐름 가지고 가면서 누적 수익률 7.52%, 현재 1위를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진이 파트너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현우산업, 에너토크, 에너지 인프라 쪽에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플러스권으로 보여줬고요.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7.34%, 3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5명의 전문가 5가지의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현재 5위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나머지 4분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하이라이트인 포트폴리오 전략 함께 지켜보시죠. 네, 현재 5위를 달리고 계신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 파트너의 포트폴리오 함께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보기 전에 앞서서 네, 제가 여기 살짝 걸어오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파트너님을 우리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제가 파트너님의 스타일을 알잖아요. 오래 보면은 언젠가 오르고 잘 갑니다. 하지만 오래 봐서 그렇죠. 이게 수익률이 저는 솔직히 좀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게 변명 타임을 좀 드릴까요? 그렇죠. 좀 변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물론 이제 13% 뭐 큰 수익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안 파셨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 난 걸 팔았단 말이에요. 자, 제가 아시던 분들 중에 뭐 에코프로비엠 한 150% 수익 나고 있었는데 결론은 본전에서 못 파세요. 아깝잖아요. 나는 150%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팔아야 된다. 그리고 고용은 단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7,000원을 설정해 놨을 뿐이지 2차 목표가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육방 오시면 다 설명을 드리니까 오셔서 설명 받으시고 현대힘스 제외하고는 크게 빠진 종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육방에서 다 말씀드리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대힘스가 마음에 살짝 걸리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명 시간을 좀 가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나머지 4 파트너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좀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태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도 좀 이렇게 수익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LNF와 나노 신소재, 엔캠이 그래도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제 주태영 파트너님 포트폴리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방산 쪽 2종목,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3종목 이렇게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처럼 2차 전지 흐름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2차 전지 포트가
포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을 그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가 2차 전지가 갑자기 뭐 내일이나 모레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세 종목이 같이 빠지거든요. 너무 포트가 이제 두 가지의 업종 테마로다가 분류가 돼서 뭐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게 좋지만 이렇게 좀 포트가 너무 집중되어 있으면은 하락이 나오면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방산 얘기하실 때 이제 그래도 좀 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주태영 파트너님께서 LIG 넥스원을 넣어두셨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LIG 넥스원뿐만이 아니고 뭐 네. 하나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 뭐 방산주들 지금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방송 룰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뭐 지지선, 뭐 손절가, 그다음에 목표가를 이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매수 타점에 잡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충분히 좋은 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LNF, i3 시스템 먼저 봐야겠네요. i3 시스템은 그래도 이제 뭐 하락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가격선을 나름대로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i3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i3 시스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근데 공교롭게도 LIG 네. 넥스원이랑 같은 업종이라고 네.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i3 시스템이 LIG 넥스원에 납품을 하기도 하는 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공시도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LIG 넥스원 움직임이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일단 제가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추세가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손절가를 네. 조금 높게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65,000원이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네. 손절가 살짝 이탈을 했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직은 추세는 돌리질 못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LIG 넥슨이랑 그대로 흐름을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9만 원 부근을 재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다시금 상승 전환이 가능한 종목이다. 다만 방산주 중장기로는 충분히 좋다. 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태영 파트너님의 두 가지 종목.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너무 스윗하게 잡아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어제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네네. 뭐 방산이랑 이렇게 뭐 두 섹터로밖에 안 가지고 오셨네요. 막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주태영 파트너님을 별로 공격하지 않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같이 어깨동무하고 4위, 5위를 지키시겠다는 전략이시죠? 제가 뭐 이제 이번 주는 그랬지만 다음 네. 주는 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주태영 전문가님의 스타일과 뭐 이재선 파트너님의 스타일과 조금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네. 물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이대로 흘러가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충분히 좀 빠르면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돌아설 수는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지면은 네. 손절가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위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i3 시스템까지 봤으니까 LNF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나노신소재, 엔캠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이 종목들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격대를 잘 잡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이제 해당 파트너님이 하시는 기법, 뭐 삼각 수렴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위치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지 않았나 싶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적자 중인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포스코 그룹이라든가 일부 그룹 제외하고 는 적자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2차 전지 업황이 별로 좋지가 않고 또한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로 갈아타실 분들은 많이 갈아탔다. 그걸 갖다가 다시 다음 섹터가 돌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클이 돌기 위해서는 좀 긴 기간, 차 보통 5년에서 10년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 왔을 때 수익을 챙기는 게 좋고 LNF 같은 경우는 단기 저항 때 한 9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태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짓궂게 장난을 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조태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재선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파트너님은 이제 고루고루 종목을 배치를 하셨고요. 이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남는 게 그냥 1위부터 5위까지 가지고 오신 거 아니냐, 너무 쉽게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상승률이 좀 누적 수익률이 괜찮게 나와서 2위로 단숨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루 만에. 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때 네. 당연히 이게 전략이시겠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 시총 딱 1위부터 5위까지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도 이제 섹터에 있고 하다 보니까 구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이고 특히나 로봇주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는 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정말 잘 잡으셨고 당연히 2위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목표가 설정이 너무 높지 않나. 저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 같은 네. 경우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 다른데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시장이 한번 빠지면은 수익 구간이었다가 분명히 이제 다시 본전 혹은 손실 구간 왔다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세세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제가 2위분한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시작을 하시기는 했는데 이제 목표가가 너무 높다, 찍목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파트너님, 김선상 파트너님 포트폴리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 수익 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계십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랑 제넥신 단 두 종목만 상남자답게 넣으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좀 좋은 기회 올 때 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솔직히 지금 1위 하는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흐름도 굉장히 잘 타서 수익 구간, 큰 수익 구간이시고 또한 이제 제넥신도 중요한 거는 제가 올해 말에는 제약바이오주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약바이오주도 하나둘씩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늘장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 이상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주 곧 이제 가긴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익 구간인 뭐 퀄리타스 반도체 언제 파실지 모르겠지만 그 파는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또한 지수가 3,700포인트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근처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현금 포트를 가지고 좀 가시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저는 나름 정말 괜찮은 포트 구성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상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그냥 말을 좀 아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함진희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종목들을 더 편입을 하셨거든요. KLNet과 JNB 편입하셨고 그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종목은 HLB 이노베이션, 현우산업, 에너토크. 많은 파트너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만 갖고 온 거 아니냐, 어떠한 깡이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이슈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판단되세요? 저도 이제 방송 전에 아무래도 이제 처음 분석을 한다고 봤는데 정말 HLB 제외하고는 시총이 다 1,000억 이하짜리 종목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소위 말하면 세력주라고 하죠. 뭐 좀 돈 많은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통 시총 1,000억 이하짜리 종목들로 많이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상승이 나오면은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좋죠. 좋은데 문제가 하락이 나올 때는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소위 뭐 배임 횡령이라든가 이러면은 뭐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재무라든가 이런 건 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시총 작은 종목 중에서도 재무는 탄탄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위험성은 특히나 베이맥령 같은 경우는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지 않나. 또한 이제 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수급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물론 이제 시총에 비해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조금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거래 대금이 너무 적다. 말 그대로 돈이 거래가 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거나 혹은 흘러내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시총이 너무 작고 거래가 너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함진희 파트너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함진희 파트너님과 전화 연결이 좀 됐습니다. 함진희 파트너님께서 종목을 좀 수정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바로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으면 함진희 파트너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벌써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시려는 겁니까? 금요일만 아니면 좀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네. 제가 금요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오늘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빼고 어떤 종목을 넣으실 생각이죠? 오늘 이시우 파트너님께서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들으셨나요? 아니, 좀 약간 견제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저를 어디 저기 짜바리로 오시는 건지 다들 뭐 다른 포토는 괜찮은데 제 포토만 안 좋다. 네, 앞날이 창창한 포토에 대고 막 베이맥령 말씀하시고 이거 좀 베이맥령. 앞날이 창창한 종목들한테 그러는 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었군요. 베이맥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덧붙이실 거 그런 있나요?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한 20년을 하면서 한전산업 솔직히 다 아는 종목이잖아요. 네네. 뭐 아시는 분들 많은데 뭐 한전에서 지분도 인수. 근데 그 종목 역시도 베이맥령이 진짜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지까지 됐기 잘 때문에 들었습니다. 네, 우량한 종목이라고 네, 그거는 한전은 아니다. 말 끊으셨습니다. 네, 함진희 그렇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네, 말하고 맞습니다. 싶으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편입하실 건가요? 저는 그 세 종목을 좀 정리를 하고요. 새 종목을 빼시는 겁니까? 네네. 네. 어떤 종목 빼시죠? JMB, KLnet, HLB 이노베이션을 정리하고요. 네. TPC, 로보로보, 에브리봇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로봇으로 넣으시는 로보로보와 에브리보 되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성격이 화끈하시네요. 네. 네. 네, 이시우 파트너님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주태영 파트너님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로봇 쪽으로 또 이제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종목을 하나하나 세세히 봐야 되겠지만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로봇 교육 쪽이고 그다음 뭐 에브리보, TPC 다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또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뭐 비슷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께서 네.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이제 함진희 파트너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TPC, 로보로보, 에브리봇 이렇게 세 종목 말씀을 하셨는데 목표가는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이번 주에 주로 로봇주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거 네. 포트에 없는 게 좀 양심에 걸려가지고 편입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일단 뭐 나머지 설명은 금요일 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TPC 손절가 2,200원, 목표가 3,100원. 네. 로보로보 손절가 6,500원, 목표가 9,100원. 에브리봇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28,000원 이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요일에 좀 더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로봇의 어머니 될 결심이다, 로머니다라고 하십니다. 금요일까지 로머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머니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파트너님들 포트폴리오를 함께 이시우 파트너님과 연결해보고 또 확인까지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도 바로 좀 들어봐야겠죠. 이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열어보러 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5명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이시우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제가 파트너님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너무 아까 전에 세게 꼴등 포트폴리오라고 했긴 했지만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파트너님은 느리지만 결국에는 꼭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길게 보고 오래 봐야 아름답다. 포트가 아닌가. 방금 흘겨보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그래도 수익을 실현한 고영을 일단 간단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고영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도 있긴 하지만 의료용 뭐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로봇 쪽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1차 목표가 딱 17,000원을 설정한 이유가 바로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했고요. 10% 정도 수익이면은 솔직히 뭐 추석 뛰고 뭐 다 빼고 하면은 영업일수로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쁘진 않았다. 또한 이제 17,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한 21,000원까지도 2차 목표가로는 볼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런 만큼 다시 매수 타점이 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영 빼고는 다음 종목으로 이제 카카오페이인데요. 제가 지금 아무래도 꼴찌다 보니까 뭐 다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종목인데 카카오페이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5만 원 부근 강한 지지 라인입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법제화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언제 법제화가 되냐의 싸움으로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무역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환율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테더라든가 USDT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카카오페이는 아무래도 모두 다 아는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하지만 이제 올해 5월, 6월부터 해서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만 원 부근 지키면은 빠르면은 뭐 내일, 모레부터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늦어도 뭐 다음 주나 이번 달 안에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저희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원 단기적 저항대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한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큰 종목이 먼저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한미약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충분히 늦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럽 종양학회에서 한미 EZH 이중 저해제를 임상 1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단독 투약만으로도 앞서서 이제 있었던 예를 들어서 항체가
면역력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림프종 혈액암 모델에서 좀 성장 억제를 효력을 입증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도 돈이 되는 비만 치료제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실험은 아니지만 비임상에서 효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제약바이오주 상승과 함께 같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오늘장 이미 양봉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 시도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늦어도 한 다음 주쯤에는 수익권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현대힘스. 네. 이 종목이 조금 고생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대힘스가 지금 고생 중인 이유. 뭐냐면은 이제 매각 관련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매각이 지금 1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너무 높은 몸집으로다가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적극적인 인수자가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최대 주주가 지금 조금씩 지분을 매각하면서 좀 수익률을 거두고 있거든요. 이미 처음 투자했던 1,400억 어느 정도 대부분 회수됐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매각이 얼마에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크게 매각이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뭐 HD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인수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다시 뉴스화되고 이슈화가 되면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위치, 그 위치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고 오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손절가는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장부터 해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면 특히나 이제 조선업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이고 단기 조정을 받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충분히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힘스 힘을 아무래도 좀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 파트너님께서 마음 아프고 힘든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파트너님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파트너님께서 5위로 밀려나시면서 이제부터는 전투적으로 종목을 좀 편입해야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2개 편입하실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두 종목, 하나는 원전 관련주 그리고 하나는 로봇주. 아까 전에 로봇을 갖다가 제가 뭐라 깎아내리는 건 아니고요. 로봇주들 흐름 좋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 덜 올라간 종목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준비한 종목 원전 관련주인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전기술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의 이제 자회사이고 국내에서는 뭐 독보적인 이제 원전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저탄소 관련된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 수혜주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와 체코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원전 수주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6월 달에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오늘장 수급과 함께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수급. 말 그대로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인데 오늘장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인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오늘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굉장히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래 대금은 나쁘지 않았고요. 또한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 중요한 게 앞서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한번 들어온 종목이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좋은데 오늘 매수 타점 충분히 나왔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교육방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앞서서 이제 주말 방송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천항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뭐 로보스타라든가 특히나 뭐 아무래도 이런 AI 관련된 로봇들, 휴머노이드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에 비해서 협동 로봇 관련주는 움직임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독보적인 1위의 협동 로봇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아직까지 매출 안 나옵니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한 것뿐이고 그렇다라는 건 많이 올라간 로봇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이런 협동 로봇이나 산업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로봇스타 좀 늦게 올라가긴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산업용 로봇 관련주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협동 로봇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매출로 이어지면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회사이다. 75,000원 부근만 돌파가 나오면은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적 목표가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단기적 목표가는 10만 원보다 조금 아래, 한 87,000원 정도 해서 적당히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고 돌파가 나오면 1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자로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새로 편입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전에 함진희 파트너님께서도 그렇고 이제 종목을 새로 편입하시는 거에 굉장히 혈안이 되셔서 이제 둘 다 가격 전략을 마지막까지 좀 밀어두시네요. 네. 이제 가격 어떻게 잡으면 될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 부근을 돌파 시점이기 때문에 10만 원 돌파하게 되면 그냥 짧게 잡아도 한 11만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15% 정도로 잡으면 되는데 손절 없이 되도록이면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혹시나 손절이 필요하면은 뭐 그냥 아까처럼 찬스를 쓰든 함진희 파트너님처럼 찬스를 쓰든 와일드 카드를 쓰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만 원, 87,000원 부근에서 9만 원 사이에 이제 좀 저항대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만큼 9만 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은 단기 고점, 전고점 부분이 77,000원만 딱 돌파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수월하게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 명의 파트너님들과 함께하면서 월화수목금 다 다른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볼 때 특히나 제 아픈 손가락 같은 네네.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이 오늘 오셔서 제가 좀 너무 짓궂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마음 이 모니터 뒤에서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저는 근데 솔직히 뭐 지금 꼴찌라고 해서 뭐 아무렇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저의 맞아요? 눈물 흘리고 계신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교육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팔았을 때 수익이지 이게 1000%, 10,000% 가도 안 팔면 수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단기 저항대 고점 부근에 거의 다다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 나는데 나는 이거 뭐 300% 수익 나서 이거 시청자분들 보여드릴 거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자산이 불어나고 계좌가 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 복리의 마법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이 수익 난 거 다시 이런 종목들로다가 다시 매수해서 또 수익 나고 팔고 이게 반복되는 게 복리이지 그걸 끌고 간다 해서 복리로다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런 만큼 수익은 났을 때 팔고 줬을 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제 원칙인 만큼 하나도 아쉽지 않고요. 약간 장난으로 말씀드렸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멋지게 정리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안 팔면 수익이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쭉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서도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엔밴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공부방 말씀을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은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시우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시 후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이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스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8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